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번 주 수업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음, 뭐 학술회의의 뭐 주관자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뭐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강의할 어떤 주제는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 네, 주역. 여러분들도 이제 생소하고 또 어렵게, 그 어느 것보다 참 어렵게 느껴질 텐데, 어, 사실은 나도 이 주역이 어려워요.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주역을 맨 나중에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나도 이제 주역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지는 벌써 몇 년 뭐 되지 않습니다. 이 주역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 공자께서 나에게 50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삶을 이제 마감하면서 참 그 죽는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 학문을 연구를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했던 이제 공자조차도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음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좀 더 살았으면이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아니라, 주역을 보지 못하고 주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50년이 더 주어진다면 주역을 더 완벽하게 공부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삶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주역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역을 배워보니까 주역이 참 어려워요. 그,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당히 유연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주역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징이라고 하는 어떤 코드로 이 주역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상징이라든지 그 코드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사실은 그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이 주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이 주역의 어려움에 대한 어떤 부분들, 또 하나 이제 이 주역의 경우에는 이 중국에 있어서 이제 제자 백가 사상이 바로 이 주역에서 나왔다라고 할 만큼 이 주역은 중국의 어떤 사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책입니다. 이 주역이 왜 그 우리들 속에서 의미를 더욱더 가지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우리들은 인간들은 누구나 다 이제 부단히 변화하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무쌍해요. 날이 맑다가도 비가 오고 비가 오다가 갑자기 천둥이 치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죠. 그리고 계절이 또 바뀌어 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의 변화라든가 밤과 낮의 어떤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저기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현상들, 그리고 인간 사회의 어떤 삶 속에서도 서로 간의 어떤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 뭐 끊임없이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 세계가 항상 우리들 속에 도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대한 불안감,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자연을 끊임없이 이제 관찰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저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들을 관찰하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한시도 변하지 않는 때가 없더라는 거죠. 지금 이제 낮인데 이 곧 이제 밤이 되겠죠. 이 그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통계학하듯이 이 통계로 이것을 되짚어 보니 어떻습니까? 정연한 질서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24절기에 대한 부분들도 자연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 속에는 일정 부분의 질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질서들을 이 우리들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 천지자연의 변화를 관찰을 통해서 그러한 일정 부분의 질서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질서, 그러한 어떤 질서들을 상징화하고 코드화한 것이 바로 주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주역을 바라볼 때는 어, 굉장히 그 낯선 부분들이 있죠. 왜? 우리들은 자연 관찰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굳이 자연을 관찰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편안하니까. 예. 예, 물질 문명 속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어떤 우리들은 전자기기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이제 친근해졌지. 자연의 흐름과 뭐 하늘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놓고 보니 이제 결국 이제 이 세상도 바뀌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역을 온전히 오롯이 이해하기란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주역은 주역대로 놔둘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 주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지자연의 변화를 이제 관찰하자. 그 속에서 정연한 질서들을 확인하고 발견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뭐냐면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을 따르라.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을 따라라.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살피고 본받아서 진실하게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서경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어디를 해라고요? 하늘을 따라라는 거예요. 하늘의 질서, 변화, 이런 것들을 따라라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그죠? 그것을 살피고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줘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때를 알려주라 라고 하는 천지 운행의 변화, 흐름을 살펴가지고 때를 잘 알려줘라 이겁니다. 그 24절기와 같은 그런 때를 잘 알려주라고 이제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속에서 결국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삶에 이제 이롭게 하기 위해서 천지자연의 흐름과 변화를 상징화, 코드화해서 그것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주역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이제 바로 여기에서 생존의 문제로 이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존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들을 상징화한 것이 바로 주역이다는 겁니다. 곧, 점을 치던 것.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과거에 이제 과거가 아니라 뭐 지금도 점치죠. 예, 점을 보죠. 점을 보는데 이제 주역에서의 점은 이제 산 가지를 봐서 산 가지를 통해서 주역의 점괘를 뽑아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점괘,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물의 뼈나 이제 거북의 등껍질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점을 봅니다. 자, 점이라고 하는 거 그죠? 점보다, 점을 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어떤 삶과 생존의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점에 대한 어떤 이 생존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 속의 흐름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상징화 코드화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상징화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출발점이 뭐냐? 바로 주역의 이제 팔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팔괘는 이제 보키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설 속의 인물인 바로 이 보키시가 이제 거북의 등껍질을 통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바로 팔괘, 예, 팔괘를 만들어냅니다. 이 선천팔괘 이렇게 해서 이제 팔괘를 이제 그리죠. 팔괘를 이렇게 복희씨가 8가지 팔괘를 그려요. 이제 팔괘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문왕이 이 팔괘를 이제 그 8가지 궤죠. 8가지 궤를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관계를 지어서 64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88이 64가 되죠. 이제 팔괘 팔괘를 계속 조합을 해가지고 64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64개에 대한 설명을 문왕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주공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이 주공이라고 하는 분이 이 8개의 이제 8개는 이제 괴는 어, 모두 6개의 그 효로 한 괴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384개의 효에 대한 설명을 주공이라고 하는 분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희, 문왕, 주공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결국 이제 64개에 대한 설명이 기초적인 설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공자라는 거죠. 이 공자는 어, 복희, 이 문왕, 주공이 만들어 놓은 바로 이 그 64개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10익이라고 해서 어, 총체적으로 주역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익이라고 하면 모두 이제 10개의 책, 10개의 책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10개의 책 속에는 이제 계사전 상하라고 하는 게 있고, 문헌전이 있고, 잡전이 있고, 그죠? 설계전이 있고, 뭐 이런 전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0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책에 해당되는 10익을 만들면서 주역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역은 곧 공자께서 이 복희, 문왕, 주공께서 이 설정한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후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공자께서는 이 시빅을 쓰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이 좀 더 이 미진했던 부분들이 많았던가 봐요. 이제 그래서 주역을 제대로 더 공부를 하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는 바로 거기에